보통 심사위원분들은 몇 분 정도 들어가시나요? 심사위원의 숫자는 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럼 아니, 빼야 돼요. 숫자도 공개를 이상 이 내외 정도? 내외로. 네, 국방기술품질원 채용 담당자가 알려주는 입사 꿀팁. 지금 제 옆에는 채용 담당자분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직인사팀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김훈 관리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채용 담당자 분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아낌없는 정보들을 총 방출해 줄 예정인데요. 오늘 질문은 이렇게 저희가 판넬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채용 프로세스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 2021년 정기 채용이 시작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채용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확정된 상반기 정기 채용 규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정기 채용은 정규직 11명, 무기직 5명, 기간사업직 12명 모집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경남 지역인재 2명, 장애인 1명을 정규직 제한 경쟁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네, 상반기 정기 채용 규모를 말씀을 드렸고요. 국방기술품질원이 총 그 채용 과정이 좀 복잡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총 그렇습니다. 3단계를 거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단계별로 어떤 단계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단계 채용 전형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서류 전형, 2단계는 필기 전형, 3단계는 면접 전형이 있습니다. 네, 이 3단계가 있는데 보통 지원자분들은 3단계 중에서 어떤 단계를 가장 어려워하시나요? 아무래도 2단계인 필기 전형이 지원자들께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해당 전형을 통해서 3배수를 선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률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필기 전형에 대한 꿀팁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서류 전형, 자소서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서류 전형, 자소서를 쓰는 가장 좋은 꿀팁이 있을까요? 서류 전형에서의 꿀팁은 아무래도 가독성인 것 같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서 자기소개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심단어 위주로 앞단에 배치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게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담당자님께서는 자소서를 또 작성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입사를 하셨으니까. 그때 어떤 자료를 좀 참고를 많이 하셨어요? 전 당시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때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에서 기관지를 다운받아 많이 참고했습니다. 해당 기관지에서 현황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원했던 답입니다. 저희 홍보팀에서 기관지를 발간을 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지원자분들께서는 기술로 품질로 기관지뿐만 아니라 이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발간하는 이런 여러 책자들을 참고를 하시면 국방기술품질원이 어떤 업무를 또 진행을 하고 현재 어떤 업무를 또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많이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정보들을 통해서 자소서를 작성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공 경력 학위 얼마나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전공 경력 학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저는 전공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저 박사 아니고 석사 아니에요? 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질문에는 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해당 건과 관련해서는 국방기술품질원 채용 공고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건에 맞춰서 지원만 해주신다면 특별히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채용 공고문에 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채용 경쟁률 궁금해요? 라는 질문인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이 분야별로 다르겠지만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평균적으로 연구직의 경우에는 20대 1에서 50대 1까지 경쟁률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인원이 적은 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100대 1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관리직이 100대 1이라 제가 문과 출신인데 역시 문과가 힘든 것 같습니다. 문과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 필기시험, 드디어 필기시험 질문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 필기시험이 어렵다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필기시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NCS가 아닌 PSET 유형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영역별 30문항씩 60분의 풀이 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NCS 문제집을 보는 것보다는 그 피셋 문제집을 보는 게 더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NCS보다는 피셋 기출 문제집을 풀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꿀팁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들이 담당자님이 직접 내시나요?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서 문제 출제는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담당자님도 직접 풀어보셨어요? 저는 들어올 때 NCS로 갔기 때문에 피셋 유형을 아직 풀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꿀팁을 전달해드리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채용 담당자분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피셋 중심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집을 많이 좀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면접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 당일에 오셔서 총 2번을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가 토론 면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구조와 질의 면접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인 토론 면접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면접장에 오시면은 먼저 토론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해당 토론은 지원자들 간의 4대다 집단 토론으로 면접위원님들께서는 관여하시는 바가 없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어필하거나 찬성, 반대 의견을 말씀하시거나 아니면은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 방식을 찾아내가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토론을 이제 당일 면접에 와서 주제를 딱 보는 거잖아요. 그럼 주제를 보고 찬성을 할지 반대를 할지 본인이 정할 수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논술이 만약 찬반 형태로 나온다면은 본인이 찬성으로 갈지 반대로 갈지 생각을 정리해 두셔서 면접장에 들어가신 다음에 찬성 입장에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반대 입장에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해당 면접에서 진행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 면접장에 들어가서 자기가 찬성이 될지 반대가 될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네요. 만약에 모든 지원자분들이 찬성을 희망하신다면은 네. 강제적으로 반대의 말씀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해당 거는 고려가 됩니다. 그러면 그 토론 면접장에 들어가서 진행자를 선정을 해야 되나요? 토론을 위해서는 진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지원자가 계신다면은 진행자를 선출하거나 본인이 진행자가 되어 토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행자를 선출하는 과정도 심사의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1단계로 토론 면접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2단계 구조화 질의 면접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화 질의 면접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먼저 지원자께서는 본인이 직무 관련 연구 활동 또는 직무 수행 내역들을 발표하시는 시간이 짧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당 발표를 들으신 위원님들께서 그 발표와 연관하여 구조화 면접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발표 시간이 있다고 하셨는데 연구를 진행하신 분들은 이제 본인이 연구했던 걸 발표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문과 쪽에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 전공과 관련된 주제를 발표를 하면 되나요? 네, 본인 전공과 관련해서 학교 수업 또는 경진대회 등에 나가셨다거나 본인이 전공과 관련하여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이 시작이 됩니다. 면접장에 심사위원분들은 몇 분 정도 들어가시나요? 네, 면접위원님들께서는 5인 내외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그 5인 분들이 국방기술품질원 직원분들만 계실까요?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서 국방기술 직원보다 외부에서 참석해주시는 위원님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셔서 심사를 진행을 하신다는 건데 어떤 질문들이 많이 나올까요? 인성도 있고 전공도 있고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보시기에는 어떤 질문들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가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질문은 기본적으로 구조화 면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전공 관련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공 질문만을 하지 않고 인성 소양과 관련된 질문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면접을 보통 하면 다른 지원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가는 곳도 있잖아요. 국방기술품질원 같은 경우는 혼자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구조화 면접에서는 지원자 1명과 다수의 면접위원들 간의 다대일 면접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혼자 들어가서 몇 분 동안 면접을 진행할까요? 해당 분야 지원자 숫자마다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30분 정도 할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의 지원자분이 30분의 면접을 보게 되는 겁니다. 30분 동안 전공 질문,
그뿐만 아니라 인성 질문도 포함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자들에게 한마디, 지원자들에게 좀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좀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원자분들께서는 다들 준비를 많이 하고들 오십니다. 하지만 면접장에서 정답을 말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부족한 대답을 할 경우에 얼어붙으셔서 다음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정확한 답이 아니더라도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담당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신감을 잃지 말고 본인이 준비한 답을 끝까지 해내는 것, 그게 바로 면접 그리고 이번 국방기술품질원 채용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꿀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방기술품질원 채용 담당자가 알려주는 입사 꿀팁,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국방기술품질원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